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영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현재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다른 계정으로 올릴까 하다가 이왕이면 건강교실에 계시는 분들도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건강교실 계정에 올렸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래도 정 원장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설명하는지 궁금하시면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 아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영어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성균관대 재학하다가 갔는데도 영어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들 생각에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영어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자, 먼저 저의 성장과 영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영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영어를 거의 못했죠. 낙동강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농촌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원도 몰랐고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놀기 바빴죠. 그래서 책이라고는 영어 교과서가 다였고요. 집에는 빨간 기본 영어라는 그 영어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모의고사를 치면은 1, 2학년 때는 한 20점 중후반? 60점 만점에, 그죠?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었죠.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그 당시에 맨투맨이라고 하는 영어책을 열심히 봐서 고3 때는 모의고사 치면 60점 만점에 30점 초반 정도? 그래도 그리 내세울 만한 영어 실력은 아니었죠.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하면서 계속 그 당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딱히 영어 공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워낙 바쁘니까요. 근데 제가 본과 4학년 때 저에게 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들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한 달 정도 견학을 보내거든요. 서로 교환학생처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저의 훈육관께서 저를 굉장히 잘 보셔가지고 저를 추천해서 제가 그 추천자들 중에서 굉장히 올라가서 최종 2인에 들어갔었습니다. 마지막 두 사람.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준비도 별로 안 되어 있었고 영어 능력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에 한 달간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날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군생활 하면은 영어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다가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영어에 도전하죠. 전역 후에 이제 어차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있을 때 영어를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책이 있었습니다. 정찬웅 씨인가 그분이 쓴 책인데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영영사전을 베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대본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팔렸죠. 제가 그 방법으로 한 3개월 정도 영어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이 방법이 진짜 그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다 싶어서 그 정도에서 그만뒀는데 그래도 이 공부 방법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영사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당시 추천했던 컬린스 코빌드 영영사전을 이때 만나서 가장 아끼는 사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영어 학습법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제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까에 대해서 부단히 탐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영어 원서 위주로 공부하자. 그죠? 그리고 영어 신문을 읽자. 이래서 영어로만 된 수입서적이나 이런 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신문도 간간히 구독해서 읽기 시작하고요. 한두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직은 눈에 익지 않으니까요. 근데 한 두 달쯤 지나니까 이 영어가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으로 했던 게 한의대 편입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경희대 한의대 편입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당시의 전형 요건 중에 토익이 1등급, 아마 890점 이상인 걸로 아는데 1등급이 되면 영어를 만점으로 처리한다, 이런 그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익을 준비했죠. 그래서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토익을 준비했었는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기억에 한 940점 정도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결국 뜻대로 안 되고 수능으로 전향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수학능력 시험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사실 수능 공부하면서 영어를 거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수업만 듣고 시험을 쳐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04학년, 05학년 수능 2번을 쳤었는데 뭐 영어는 다 만점이었습니다. 조금은 이제 영어의 틀이 잡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의 본질을 찾아서 많이 헤맸는데, 한국의 잘못된 영어 교육법, 왜 한국의 영어는 이렇게 정말 이상한 영어 교육법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책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영어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영어를 그에 비해서 가장 못하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영어 학습법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요, 처음은 일본식 영어 교육법의 도입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틀이 없으니까 일본의 영어 교육법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책을 그냥 갖다 베낍니다. 그리고 번역을 살짝 하죠. 대표적인 게 성문 영어 시리즈입니다. 기본, 핵심, 종합. 그죠? 사실은 일본 책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정석이라는 책이 사실은 일본 책을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만 할 정도로 베낀 책이죠. 이런 영어 교재들이 들어오면서 문장 해부식 독해영어, 그러니까 문장을 막 끊으면서 해석하고 문법을 들이대고 이런 영어 공부법이 틀이 잡힙니다. 사실은 이 방법은 라틴어를 해석하는 그 방법을 영어에 도입한 겁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죠.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죽은 언어를 해석하던 그 방법을 영어에 그대로 도입한 일본의 교육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하게 된 게 문제의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일본은 확 바뀌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이 완전히 고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폐해로 인해서 영어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참 난해하죠. 말도 어렵고, 그죠? 사역, 동사, 뭐 1인칭, 2인칭, 3인칭, 가산, 불가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정말 한문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법 용어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왜요? 분석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끊어 읽기가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자꾸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꾸 우리말로 해석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악습이 생겼는데요. 사실 우리는 번역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번역가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말로 아주 아름답게 번역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악습 때문에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단어 암기식 어휘 공부가 생기죠.
그죠? 단어장을 만들어서 뭐 brilliant, 영리한, 애플, 사과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는 학원식의 교육 방법이 또 유행하게 됩니다. 사실 영어 단어는요, 뜻이 비슷하더라도 의미와 쓰임이 다른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덩어리로 이해를 해야 되고 문맥에 맞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떼서 외우면요, 뭐 시험 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기도 하고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식 암기, 이것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깡에서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민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 나중에 제가 한의대 가서도 영어를 꽤 잘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자, 그때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영어는 쉽다. 왜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의사소통하는 언어죠. 만약에 영어가 어렵다면 영어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널리 퍼져나가고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이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습니다.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어린이들 아니면 또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그런 분들도 배워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만큼 영어는 사실 쉬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어렵게 배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첫 번째, 공부하지 말고 연습하라입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뇌와 혀를 쓰는 운동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글부터 배우신 분 많으신가요? 우리말 배울 때? 말부터 배우죠. 언어는 의사소통이 목적입니다. 글자 몰라도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주한미군들 우리나라 이렇게 파견 온 사람들 보면은 문맹, 그러니까 글자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디어, 사슴과 편지 쓸 때 쓰는 그리운, 그죠? 이걸 구별 못하는 그 미군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소통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 글자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미국에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사실 말입니다. 의사소통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보죠. 테니스 배울 때 테니스 교본을 책상에서 갖고 막 공부하고 테니스 배운다고 하지는 않죠. 그죠? 물론 뭐 밑줄 치고 하면 좀 지식은 생기고 테니스가 어디서 유래했고 뭐 이런 건 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사실 필드에 나가서 테니스 치는 그런 데는 큰 뭐 도움이 되진 않죠. 결국은 뭔가요? 직접 몸으로 배워야 되죠. 테니스도 그래야 잘 칠 수 있는 거죠. 계속 부단하게 포핸드, 백핸드, 뭐 탑스핀 있는 걸 연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언어도 사실은 몸을 쓰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많이 써서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고요. 자꾸 써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좀 손놓은 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은 잘하고 싶으시면 계속 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운동처럼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이 혀입니다. 혀. 물론 뇌도 중요하지만 혀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과 영어는 혀에 쓰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가령 혀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거의 끝부분에서 다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어가요. 그런데 영어는 이보다 더 안쪽 부분까지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알파벳 E 할 때 그 에 하면 이 혀 끝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과할 때, 애플 할 때는 이 안쪽에서 납니다. 이 에는 이 안에서.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혀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혀를 계속 발음을 해서 영어에 맞게 부드럽게 조금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영어 발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혀 운동
하고도 연관이 좀 있죠. 자, 두 번째, 영어식 사고를 하라. 두 번째, 영어식 사고를 하라. 우리가 이게 끈을이고 해석하고 이런 그 공부법 때문에 결국 항상 보면 이 한국어, 우리말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공이 날아오는데 이거를 막 분석을 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반응하면 이미 늦잖아요. 본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말이 끼면 안 됩니다. 가령 사과를 봤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저게 사과네? 저걸 애플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의사소통에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해석할 때는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빼야 됩니다. 바로 사과가 애플로 연결되고 애플 하면 바로 이 사과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말하면 이미 기차는 지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이 개입하지 않는 바로 사과와 영어를 연결하는 이런 식의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영영사전이 필요한 거죠. 영어를 우리말로 풀어놓으면 해석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영어를 하시려면 영영사전을 쓰시거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발 끊을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말로 해석하시도 마시고요. 의미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번역가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네 가지 기능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영어로 어느 정도 다 소화하실 수 있으면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영어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의 핵심은 세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가죠. 가면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다 학위를 따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학계통 뭐 그런 쪽은 대부분 실험해서 데이터 위주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정해진 대답만 어느 정도 잘 하면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학위 취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특히 인문계열 있죠. 문학이나 이런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나 뭐 사회 쪽 이런 그런 부분들은 이 학위 취득률이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는 10%도 안 된다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위를 제대로 못 땁니다. 사실 과정을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읽기 능력과 그죠? 읽은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미국 대학은요. 그 레포트나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원서를 뭐 일주일 만에 읽고 정리해서 레포트를 제출한다거나 막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많은 걸 요구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식으로 배운 영어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를요. 그걸 언제 다 그 잘라서 해석하고 우리말로 풀어서 해서 그걸 또 정리해서 또 장문을 해서 레포트를 쓰겠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읽기입니다. 읽기. 그래서 미국이나 뭐 그런 교육에 가서 제대로 된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정말 수준 높은 영어를 하시고 싶으면 정말 많은 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있죠. 문화, 역사, 사회,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읽으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같은 이해하고 있는 문화적인 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상당한 양의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왜 만약에 단군심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곰 이야기 이런 걸 만약에 개그나 은유, 비유를 쓴다면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 신화를 모르니까 말이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문화적인 그 바탕이 되는 것을 읽거나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미국인들의 그 개그라든가 비유, 은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사실 그 상당 부분이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고전 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설공주를 영어로 하면 스노우 화이트죠, 그죠? 스노우 화이트.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눈처럼 새하얀.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백설공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그 동화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신화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끊지 말고 막힘없이 술술 그냥 읽어나가는 그런 습관과 힘이 필요합니다. 단어 몇 개 몰라도 상관없고요. 문법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단어 몇 개 모르면 눈앞이 하얘지고 문법 모르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 갑자기 당혹스러워하죠. 당황하죠.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경제신문 이런 거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절반은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읽어보잖아요. 읽어보고 아 대충 이 뜻이겠네. 아 이런 뜻이구나. 대충 뭐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도. 그래서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문법 잘 헷갈려도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냥 편하게 읽어나가는 그런 습관과 그걸 읽어나갈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다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과 이해력을 높이고요. 그리고 소리 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그 생각이 개입하는 걸 줄이면서 읽는 속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그 표현하는 법,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내면서 혀도 발달시키고 표현력이 몸에 체득이 됩니다. 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법이 화두잖아요. 우리는 이 문법 때문에 영어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법 공부 정말 중요할까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말 배우면서 국어 문법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실은 국어 국문학 전공이거든요. 그런데도 문법을 아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문법을 그 당시에는 많이 안다고 했지만 그래도 문법을 제대로 체계로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배울 때 어릴 때 누가 국어 문법 책을 보나요? 문법 공부 누가 따로 하나요? 시험 준비하면서 그 또 어려운 그런 국어 문법을 조금 배우죠. 그죠? 그런데 왜 영어 문법은 꼭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사역동사. 말도 어렵다. 그죠? 일본에서 번역해서 이래요. 뭐 시킨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역할 때. 그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3인칭 단수 현재.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서 굳이 문법을 자꾸 설명하려 할까요? 이게 가장 아주 그 아픈 그런 나쁜 습관이에요. 여기에는 영어 교육자들, 강사, 교사 이런 사람들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해봤지만 이게 영어 문장 하나 이렇게 놓고 끊으면서 해석하고 단어 외우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막 이런 아주 그 어려운 단어, 그 용어 하나 써주면 뭐 현학적으로 좀 막 배운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서 가르치는 학원과 학교 때문에 이 틀이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법 공부는 정말 필요가 없느냐? 제가 그때 원서를 읽으면서 에이브럼 링컨 그리고 미국의 건국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분들의 자서전을 원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읽다 보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분들도 문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영어권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문법 공부를 했어요. 어릴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됐어요. 왜? 이분들은 정치인이고 법률을 다루고 이랬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성인이 돼서 추가로 문법 공부를 더 합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법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영어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뭘 했냐면 그래머 인 뉴스라고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완전 영어 문법 책입니다. 안에 요 한국어판도 있는데 여기는 한글이 한자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만큼은. 근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 위주로, 쓰임새 위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어떤 문법인지를 틀을 이렇게 설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이 책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예. 대충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문법은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인데요.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영어 문법은 필요할 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영어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약 원어민 수준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배우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약 7,2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책상에서 앉아서 자르고 외우고 이 시간 아닙니다. 영어를 이리저리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쓰는 시간 말이죠. 근데 약 7,200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 1시간씩 우리가 영어에 노출되면 20년, 하루 10시간씩 하면 2년, 하루 20시간씩 하면 1년. 이 정도면 이 영어의 틀이 우리가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 걸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철 씨의 표현대로 하면 미지근하게 하면 죽이 되지 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하려면 적절한 불로 그죠?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민간 저희 친구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있던 친구가 형이 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영어는 저보다 더 못했어요. 근데 정말 리더십도 있고 적극적이고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 생활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미국을 가서 살다가 한 2년 후에 잠시 귀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잠깐 만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영어는 어떻게 어렵지 않더냐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민 간 동네가 큰 섬인데 그 섬에 한국인은 자기 형과 형수, 자기 이렇게 3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형과 형수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남는 거죠. 영어를 저보다 더 못했으니까 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채널을 TV를 켜고 돌려보면 한국말 한마디도 안 나온답니다. 전부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뭘 대화도 안 되니까 마을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안에 있다가 한 달쯤 되니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그 성격 좋은 친구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TV에서 단어가 조금씩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쯤 돼갈 때는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말해보는 거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게에 가서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막 영어를 조금씩 막 쓰고, 그래도 이제 한두 단어씩 더 배워가고, 사람들하고 섞이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영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사교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6개월인데, 저같이 내성적이고 좀 그런 여린 성격이면 아마 훨씬 많이 걸렸겠죠. 길어도 아마 1년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가서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부딪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뭐냐면 영어는 자꾸 쓰면서 생활하면 이 습득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영어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영어를 익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하인리 슐리만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신가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이분은 독일의 저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우리가 트로이 목마 해서 하는 그 트로이 있죠. 그걸 발굴하신 분이고요. 미케네부터 해서 여러 고대 도시들을 발굴하셨는 그런 분인데, 사실 이 트로이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시 대서사시에 나오지만 당시까지는 전설 속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했던 도시가 아니고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도시로 여겨졌던 거죠. 지금의 우리 그 아틀란티스나 뭐 이런 도시처럼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 도시가 실존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도시를 찾아 자료를 찾고 해서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튀르키예, 터키의 한 지방에서 이 트로이를 발굴합니다. 거기에 있는 보물도 여러 챙기고요.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 트로이나 고대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이분은 또 다른 한 가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15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외국어 학습법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의 외국어 학습법은 한 권의 책, 그러니까 내용이 꽤 알찬 그 언어의 여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일단은 하나를 고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오디오가 잘 없었잖아요. 1800년대 인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거를 읽게 하고 자기가 듣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소리 내서 읽어서 통으로 암기해 버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기해 버리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한 번씩 읽어달라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통 6개월에 하나의 언어를 거의 다 습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외국어를 빨리 배우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우리처럼 끊고 막 자기 말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책도 귀한데 문법서까지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문장을 만들어 보았다는 거죠. 자꾸 표현해 봤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식의 그런 작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 언어로 자꾸 표현하는 걸 연습하면서 그거를 되새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그 6개월 정도 만에 하나의 언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15개 언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핫한 방법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나의 수능 영어 공부법. 이건 그냥 덤으로 제가 04, 05년 수능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인데요. 저는 딱히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각은 유지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글을 선택합니다. 보통 한 10줄, 15줄 정도 되는 거 맞죠? 많잖아요. 교재에도 있고, 뭐 모의고사 문장에도 있고, 그죠? 그런 걸 하나 고른 다음에 하루 1개 정도를 골라서, 첫 번째는 일단 끝까지 읽고 의미를 파악합니다. 쭉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가끔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너무 어려우면 해석을 보기도 하지만, 그냥 사실은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명쾌하지 않으면 저는 이 예능사전으로 나중에 찾아보긴 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오디오 자료가 있으면 가끔 듣습니다. 몇 번 들어보는 거죠.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저렇게 억양이 있구나. 이런 걸 대충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수시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이죠. 혼자 있으면 뭐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데, 학원에서 앉아서 하거나 도서관에 있으면 제가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럴 때는 silent reading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 않고 입은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거의 뭐 립싱크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0번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계속 그냥 가끔은 이렇게 오려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뭐 수시로 읽는 거죠. 화장실 가다가도 읽고, 뭐 심심하면 읽고, 그죠? 집에 가면서도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뇌와 혀에 새겨지면서 혀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쓰고 싶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그게 쌓이면 엄청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영어의 감을 유지하고 거의 만점을 다 받았었는데요. 자, 그럼 문법 문제는 어떡하냐? 사실 뭐 옛날에 성문종합 영어 공부할 때 그 문법의 어휘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영어 문법 문제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뭐 사역동사 이런 거 생각하면서 풀까요?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고 어색한 걸 고르면 답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계속 많이 읽고 이렇게 영어를 몸 안에 어느 틀을 형성하면 그냥 읽어보고 어색하네 하고 그걸 고르면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 문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게 뭐 사역동사였나? 이게 1인칭, 뭐 3인칭 현재니까 이거 단수니까 이거 뭐 현정을 써야 되나? 관계대명사 이게 후냐? 화시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냥 읽으면서 문법 문제도 읽으면서 좀 어색한데? 이게 제일 어색하네. 체크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 시험을 칠 때 항상 시간이 남았습니다. 뭐 수능 칠 때도 뭐 30분 이상 남았고 토익 칠 때도 뒤에 거의 30분 이상 풀고 나서 남았었거든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에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험을 칠 때. 그래서 대부분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수능 영어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끝까지 보신 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전달해 주고 싶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면서 얻어왔던 지식들, 경험들을 토대로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라고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그냥 뭐 여기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게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동의보감에서 괜찮은 내용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필요할 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아마 그런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